전산세무 1급 총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이론은 실제적으로 제가 3개 파트로 나누었죠. 1절 법인세법 총칙에서 2-2- 했는데 사실은 요것만 아시면 돼요. 뒤에 거는 중복입니다. 이론에서 나오는 부분은 각사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요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객관식으로는 1번, 2번, 3번. 미완료 소득은 통상적으로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거 빼고 세 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각사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 소득. 미완료 소득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입금손익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빼면 각사소득이라고 한다 라고 했죠.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사소득이라고 한다. 몇 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3개월. 예정 신고는 2달을 주고 확정 신고는 3개월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2개월 주니까 8월까지가 법인세 중간예납. 우리 다음 달이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는 3개월 주니까 3월 말까지가 확정 신고의 기간이 되는 거죠. 시간 참 빠릅니다. 참고로 개인은 5개월 주고 5개월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중간 예납 기간은 11월이 되고 1월부터 12월까지는 5월이 종소세 신고 기간이 되는 거죠. 납사의 의무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외울 때는 다 나오죠. 시험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법인 유형이 내국 법인이냐 외국 법인이냐로 나누고 내국 법인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국내외가 포인트고 외국 법인은 무조건 국내였죠. 외가 아니라 국내. 그 다음 다시 법인은 영리냐 비영리냐 이렇게 나누는데 영리냐 비영리냐 나누는데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는 모든이냐 수익사업이냐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모든이냐 수익사업이냐.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이쪽이죠. 그래서 내국 영리 법인은 국내외 모든 이렇게 되어 있고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로 보고요. 외국이 아니라 국내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입니다. 외국 법인의 정의는 국내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청산소득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이거 청산소득은 과세하고 얘는 안 한다 이렇게 했죠. 맞죠?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모두 다 과세를 한다. 이 페이지는 시험 치기 전날 한번 꼭 쳐다보시고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요 글자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설립 등기일입니다. 등기일. 법인은 등기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설립 등기일 날 사업연도 개시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인은 순자산증가설. 소득은 소득원천설. 여기 전산세무 2급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시험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법인세의 특징입니다. 순자산증가설 모두 다 하니까 뭐죠? 포괄주의가 됩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고 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유형별 포괄주의는 소득세예요. 유형별 포괄주의. 포괄주의만 나오면 법인세고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말이 나오면 소득세 쪽으로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지도 중요하죠. 외국 법인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소재지가 없기 때문에 납세지는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래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외국 법인은 국내에 없기 때문에 국내 법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업장 소재지나 부동산 양도소득의 자산의 소재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넘어갈게요. 됐고. 우리가 이제 결산 조정이라는 것이 있고 신고 조정이라는 것이 있죠. 두 가지를 이제 나누는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이제 결산 조정인 것은 신고 조정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결산 조정인 것은 할 때 결산 조정은 경비 처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즉 시기 조정이 가능하죠. 맞죠?
시기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산 조정은 통상적으로 감가상각. 다만 아까 봤듯이 그 차량 운반구는 무조건 해야 돼요.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감가상각은 결산 조정이지만 일부는 신고 조정으로 강제성이 존재한다. 어쨌든 감가상각, 대손, 충당금 등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결산 조정보다는 사실은 얘가 더 중요해요. 신고 조정인 것은 세액 감면받은 법인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의제라고 하죠.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감가상각 의제를 받았던 법인은, 즉 내가 어떠한 식으로 세액 감면을 받으면 무조건 감가상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강제 조정상이 되고, 우리 요번에 배웠죠, 맞죠? 퇴직연금은 돈을 불입하면 무조건 경비 처리해야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도 무조건 해야 되고, 얘는 얼마까지가 한도죠? 800만 원까지가 한답니다. 얘는 시기 조정이 불가능이죠, 불가능함. 이 글자가 뭔지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불가능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결산 조정은 시기 조정이 가능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건데, 신고 조정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소득 처분은 우리가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알아듣죠. 유보냐 유출이냐. 유출은 귀속자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고, 우리 주주는 뭐죠? 배당. 임원은 상여. 기타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기타 사회 유출. 맞죠? 이렇게 우선순위는 밑에서부터 위로 가고, 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이제 넘어가면 되고요. 특수한 경우의 소득 처분이라서 이제 추계 조사할 때 얘가 돈 왜 나갔어?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이제 상여입니다. 그러면 상여가 되고, 그렇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뭐 자료가 소실됐다면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합니다. 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상여로 처분합니다. 상여로. 요거는 이제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하는 거 경우도 한번 읽어봐야 되죠. 접대비 한도 초과액, 기부금 한도 초과액. 근데 얘는 사실은 한도 초과액은 따로 빠지잖아요. 맞죠? 예, 따로 빠지는 거니까 처분의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서 따로 있잖아요. 세무조정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있잖아요. 맞죠? 업무무관 자산 가지급금에 관련 지급이자 원천 징수 상당액이죠. 맞죠? 얘가 원천 징수 상당액이 아닌 경우는 상여고, 원천 징수 상당액인 경우는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합니다. 간주 임대료 입금산해. 요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소득세 대납액. 이건 상여로 처분하지 않고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론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 짓고요. 법인세 이론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